가져가 봐. 내 몸에 손 뗄 수 있다면. 겁쟁이가 아니라면 말이야. 빼어쓰십시오. 2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칼집에서 갓 뽑아낸 단검처럼 차갑고 예리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총기 오일 냄새와 대형 에어컨의 냉기가 뒤섞인 작전 상황실 한복판. 그 한마디는 숨 막히는 정적을 단번에 찢어 발겼습니다. 이것은 야생 늑대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국 특수부대원과 얼음 여왕처럼 도도한 미군 장교가 생사의 경계에서 서로 얽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혹한 속, 숨소리조차 얼어붙는 그곳에서 피어난 치명적인 생존 로맨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지금 바로 눈보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후스! 비웃음 섞인 허수음이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 특수전 사령부 소속 정보장교 레이첼 밀러 대위였습니다. 완벽하게 틀어올린 금발, 푸르지만 빙판처럼 차가운 눈동자가 맞은편의 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강도운 상사. 레이첼은 경멸과 도발이 섞인 목소리로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여긴 연합작전 브리핑 룸이지. 당신이 즐겨 찾는 이태원의 싸구려 모텔방이 아닙니다. 7법칠 특수임무단 소속. 코드명 설랑 스노우볼프로 불리는 강도운 상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연처럼 깊은 검은 눈동자에는 파동 하나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억눌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듯 좁혀지자 레이첼은 그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차가운 박하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군 대위든 미국의 공주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도은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레이첼의 흉곽을 울렸습니다. 동계작전 제1수칙 신체검사. 그 값비싼 발열 내의 밑에 허가받지 않은 추적 장치를 붙이고 있더군요. 떼어내십시오. 아니면 제가 직접 찢어서 꺼내겠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레이첼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쇄골 아래 붙여둔 초소형 위성 추적칩은 CIA 최고 등급의 기밀 장비였습니다. 금속 탐지기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이 투박한 한국 군인이 단지 눈빛만으로 간파했다고 수치심과 분노로 레이첼의 배곡 같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천천히 손을 목덜미로 가져갔습니다. 좋아, 이 야만인, 그렇게 보고 싶다면. 레이첼이 작전복 지퍼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옷깃을 젖히자 눈처럼 하얀 피부와 쇄골 아래 단단히 붙은 검은색 칩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돈을 쏘아보며 가슴을 폈습니다. 만족 하나 가져가 봐. 내 몸에 손댈 수 있다면. 돈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뻗어나갔습니다. 총을 다루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레이첼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2 사람 모두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전류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음, 극과 극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는 가차없이 칩을 뜯어냈습니다. 으! 따끔한 통증에 레이첼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도훈은 뜯어낸 칩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 발뒤꿈치로 지시겨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건 미군 위성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도훈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위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레이첼은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전만 끝나면 저 오만한 남자를 군사재판에 회부해서라도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몰랐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방 안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2시간 후 K-16 서울공항. 암호명 유령이라 불리는 폭설이 예보보다 일찍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검게 변했고
바람은 수천 귀신의 통곡처럼 울부짖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가 국경 산악지대 상공에서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측풍이 너무 강합니다. 더 이상 고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파일럿의 다급한 외침이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기내에서 도우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하다 레이첼을 힐끗 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소총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장교라도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겁납니까? 도훈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빅고는 말투가 아닌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당신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레이첼이 쏘아붙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꼬리 날개 쪽에서 귀를 찢는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거대한 손이 헬기를 내리친 듯 기체가 맹렬하게 뒤집혔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피격당했다. 지대공 미사일이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헬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원심력이 승무원들을 의자에 처박았습니다. 그때 도훈의 눈에 레이첼 옆의 비상구 문이 폭발 충격으로 뜯겨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 도훈이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체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 레이첼의 안전벨트가 풀려버렸습니다. 정비불량인지 그녀의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녀린 그녀의 몸이 열린 문 밖으로 하얀 지옥 같은 눈보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레이첼, 망설임은 1초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명령도,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전우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는 7동크일 부대원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폭설 속에서 도훈은 필사적으로 레이첼의 실루엣을 찾았습니다. 저기 있다. 그녀는 허공에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공포에 질려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팔을 몸에 붙이고 낙하 속도를 높였습니다. 총알처럼 구름을 뚫고 내려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10m, 5m. 마침내 그의 손이 레이첼의 하네스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꽉 잡아요.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게 그가 소리쳤습니다. 공포로 이성을 잃은 레이첼은 본능적으로 도훈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지옥 같은 허공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도훈이 예비 낙하산줄을 당겼습니다. 폐옥, 낙하산이 펼쳐졌지만 강풍에 줄이 꼬이며 찢어져 버렸습니다. 추락 속도는 줄었지만 안전한 착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바위와 나무들이 솟아있는 설산의 비탈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다리 들어 머리 감싸. 도훈은 한 손으로 레이첼의 머리를 감싸 자신의 가슴에 묻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뒷목을 받쳤습니다. 자신의 등을 온전히 충격 흡수제로 쓰겠다는 태세였습니다. 쿠당탕 우직근 두 사람은 늙은 소나무 가지들을 부러뜨리며 설사면을 거칠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충격과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욱.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도훈이 눈을 떴습니다. 입안에는 비릿한 피 맛이 감돌았습니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습니다. 레이첼 몇 미터 떨어진 곳. 눈무덤 하나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도훈은 기어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레이첼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체 파편에 긁힌 듯 허벅지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흰 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천증과 과다출혈. 도훈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죽어. 레이첼이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기지에서의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떠는 연약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워요. 다리 감각이 없어. 그녀가 바스라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피난처를 찾지 못하면 눈보라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적들은 근처를 수색하고 있을 테고 눈앞의 이 얼음 여왕은 이제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바지단을 찢어 지혈대를 묶었습니다. 레이첼이 고통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도훈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타올라 그녀의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헬기에서 뛰어내린 건 당신이랑 같이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살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의 지휘관이고 법이고 신입니다. 그는 등을 돌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업히십시오. 떨어지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레이첼은 방금 전까지 경멸했던 남자의 넓고 단단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키고 떨리는 팔로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도훈의 등에서 전해지는 천. 거칠지만 강렬한 그 남자의 온기만이 이 하얀 지옥에서 그녀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도훈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레이첼을 업은 채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설산의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헬기를 격추했는가? 그리고 레이첼이 숨기려 했던 그 칩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든 의문은 뒤로 하고 혹한과 적들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밤, 도훈이 레이첼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충격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바람. 수천 개의 면도날이 공기를 찢는 듯한 바람 소리가 강도훈의 청각을 가장 먼저 깨웠습니다. 눈을 떴지만 세상은 온통 뿌연 흰색으로 뒤덮여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걸린 찢어진 낙하산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마지막 추락의 충격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했습니다. 도훈은 피 섞인 눈을 뱉어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본능으로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움직여보며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4번과 5번 갈비뼈에 금이 간 듯 욱신거렸지만 사진은 멀쩡했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차오른 눈밭을 헤치고 일어났습니다. 레이첼, 대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 도훈은 흐릿한 어둠 속에서 시각을 집중했습니다. 10m 전방, 부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눈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달려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눈더미 아래서 레이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밀랍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 최악인 것은 기체 파편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그녀의 허벅지를 찢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서 섬뜩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젠장, 도훈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그는 사정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일어나 이봐. 미국의 공주님 눈 떠. 지금 자면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거야. 레이첼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오만하던 그 푸른 눈동자는 쇼크와 과다출혈로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훈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추워. 엄마, 너무 추워. 목구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도훈은 알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 환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전술 스카프를 풀어 그녀의 허벅지를 단단히 지혈했습니다. 레이첼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다시 기절하려 했습니다. 내 말 들어. 도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여기 묻으려고 헬기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야. 살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갈비뼈를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도, GPS도 모두 고장났습니다. 남은 것은 지옥 같은 훈련에서 살아남았던 군인의 본능뿐이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국경 산악지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멈춰 섰습니다. 귀가 움찔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리. 투둑. 마른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눈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게를 가진 존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은 눈보라 속에 바람을 거슬러 사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헬기를 격추한 놈들은 단순히 파괴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닿자마자 이미 사냥은 시작된 것입니다. 도훈의 발이 눈 속으로 깊이 빠질 때마다 긴 자국이 남았습니다. 눈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적에게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는 것과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 레이첼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의 숨결은 불덩이 같다가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내려줘. 레이첼의 목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도훈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떨 힘이라도 있으면 아껴둬. 당신 미쳤어. 레이첼이 힘없이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내 다리? 상태 안 좋은 거 알잖아. 난 짐이야. 당신 특전사잖아. 부상자는 버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게 규칙이잖아. 도훈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이 덜 쌓인 바위 위에 레이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임시로 감은 붕대는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 없이 금속 조각을 뺐다간 5분 안에 과다출혈로 사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식은땀으로 뒤범벅된 창백한 얼굴, 피가 맺힌 입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그 눈빛. 하지만 도훈은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 707 규칙대로라면 자비롭게 머리에 한 발 쏴주고 떠나는 게 맞지. 도훈이 차갑게 말하며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레이첼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푹 칼이 꽂힌 곳은 그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전술 재킷 안감을 찢어냈습니다. 그는 두꺼운 천조각을 잘라내 그녀의 다리에 덧대고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규칙 따위 지킬 기분이 아니군. 도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피어난 오만하고도 희귀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비싼 재킷값 빚진 거야. 레이첼이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상할 정도로 섬세한 행동. 수십 명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안정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세탁비를 못 받잖아. 도훈이 다시 그녀를 업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늑대거든. 늑대는 동료를 버리지 않아. 그의 말실수가 잠시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현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가시거리가 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몸도 마비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레이첼이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훈, 저기 봐.
나무 틈 사이로 저 멀리 계곡 아래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이도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전술 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수색대일까요? 아군인가요? 레이첼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빛의 움직임, 포위망을 좁혀오는 하객진 대형,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살기가 넘쳤습니다. 구조대라면 확성기나 조명탄을 썼을 것입니다. 저들은 침묵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훈이 팽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냥꾼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냥감이지. 그 순간 기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산지대에 살인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30분 안에 은신처를 찾지 못하면 적에게 발견되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영하 30도.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살점을 뜯어내고 혈관을 얼려버리는, 폐를 불태우는 듯한 보이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도훈의 다리는 감각을 이룬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정신력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 레이첼이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신호였습니다. 몸이 떨림을 멈췄다는 건 생명 유지 시스템이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첼, 뭐라도 말해. 욕이라도 하라고. 도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얼음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더워? 레이첼이 중얼거리며 옷깃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여기 너무 더워. 옷 벗을래? 이상탈의 현상, 파라독시컬 언드레싱. 저천증 말기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 극심한 추위를 타는 듯한 열기로 착각해 옷을 벗어 던지고 죽음에 이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안 돼, 미쳤어. 도훈이 소리치며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제압했습니다. 벗으면 가만 안 둬. 엄마, 저 왔어요. 레이첼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보라 대신 뉴욕 저택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파티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시간이 다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앙상한 나무들, 숨을 곳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때 눈 속에 묻힌 나무뿌리에 걸려 도훈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레이첼이 등에서 튕겨나가 눈밭을 굴렀습니다. 도훈은 일어나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눈이 그녀를 하얀 수위처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일어나 강도훈, 너 7폭7이잖아 정신 차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통을 깨깨웠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끌어당겨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말라 죽은 덤불 뒤로 바위 틈새가 보였습니다. 동굴일까요? 아니면 그저 작은 틈일까요?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덤불을 걷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천국이네. 도훈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레이첼을 먼저 밀어넣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입구를 눈으로 막아 바람을 차단하고 작은 숨구멍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바람 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의 냉기는 여전히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레이첼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도훈이 구급낭을 뒤졌지만 작은 핫팩 하나와 가스가 얼마 남지 않은 라이터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론 그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보고 다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에 젖어 얼어버린 옷은 그들을 서서히 죽이는 얼음 갑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온 가장 원초적인 방법. 도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레이첼의 옷깃으로 가져갔습니다. 도덕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위님.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하셔도 좋지만 지금은 살려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추에 손을 대려는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무거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거대 맹수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에 도훈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단검을 뽑아들고 다른 손으로는 레이첼을 막아섰습니다. 어둠을 꿰뚫듯 노려보았습니다. 동굴 구석에서 노란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히말라야 흑곰이었습니다. 불곰보다 작지만 동면 중에 깨어난 곰은 극도로 사납고 위험했습니다. 녀석이 으르렁거리며 일어서자 악취가 도훈의 코를 찔렀습니다. 총을 쓰기엔 공간이 너무 좁았고 총성은 적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도훈에게는 단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잠만 좀 자고 갈게. 도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곰이 달려들었습니다. 도훈은 몸을 비틀어 곰의 앞발 후려치기를 피했지만 날카로운 발톱이 어깨를 스치며 살을 찢었습니다. 그는 파고들며 단검을 놈의 목에 꽂아 넣었습니다. 곰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그를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깨웠습니다. 곰이 그의 머리를 물어뜯으려 입을 벌린 순간 도훈은 허리춤에 섬광탄핀을 뽑아 놈의 입에 쳐넣고 발로 차버린 뒤 몸을 날려 레이첼을 덮었습니다. 퍽 곰의 몸이 폭발음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힘까지 모두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레이첼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숨소리는 귀를 대야 들릴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좋아. 준비 운동은 끝났군. 도훈이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의 옷도 벗겼습니다. 곰의 피 냄새와 곰팡내 가득한 좁은 동굴 안. 도훈은 그들 사이의 마지막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품에 안았습니다. 맨살이 닿는 순간 그녀에게서 전해오는 끔찍한 냉기가 그를 떨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자신의 근육으로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과 팔을 거칠게 문지르며 마찰열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죽지 마. 죽는 건 금지다.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서서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훈의 청과 옆에 쓰러진 곰의 사체에서 나오는 온기가 좁은 동굴을 드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심장 박동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온기를 찾아 파고들며 도훈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레이첼은 자신이 거대하고 든든한 난로에 안겨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그의 허리를 감았고 보랏빛 입술이 우연히 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도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여자가 주는 부드러운 감촉, 진흙투성이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채취는 강철 같은 군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산속 동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국경도, 계급도, 혐오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죽음에 맞서 서로를 탐하는 두 생명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도훈은 낯선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 아주 작았지만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레이첼을 떼어놓고 옷을 챙겨 입은 뒤 입구로 기어갔습니다. 회색 하늘 위로 검은색 군용 드론이 그들이 추락한 지점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적에선 카메라가 땅을 훑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도훈은 동굴 안으로 물러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덕분에 혈색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쇠약했습니다. 자신이 도훈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옷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기겁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옷을 여미며 더듬거렸습니다. 목숨을 구한 겁니다. 도훈은 곰의 사체 위에서 말려둔 동물천을 이용해 뽀송해진 그녀의 재킷을 던져주었습니다. 빨리 입으십시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 블랙맘바. 도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해요. MQ 마인 리퍼의 소형 버전 정찰 드론. 단검을 감은 검은 뱀 로고. 이 오지에서 그런 비싼 장난감을 쓸 놈들은 민간 군사기업 블랙맘바 뿐입니다. 도훈은 하나 남은 권총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구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청소하러 온 거지. 블랙맘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용병 집단. 정부가 손대기거리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놈들이 여기 있죠? 도훈이 레이첼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휴대용 미사일로 헬기를 격추하고 즉시 드론을 띄웠어. 놈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쇄골 아래, 도훈이 칩을 떼어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말해? 도훈이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옥에서 당신을 건져왔는데 내가 왜 또 죽을 뻔했는지 알 권리가 있어. 레이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푸른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놈들은 날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는 거지. 그녀는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은색 금속 물체를 꺼냈습니다. 핵 암호화 칩입니다. 레이첼이 고백했습니다. 훈련 교관으로 온 게 아니에요. 동유럽에서 탈취당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데이터를 운반 중이었습니다. CIA 내부의 배신자가 내 정보를 팔아넘긴 겁니다. 도훈이 그녀를 놓아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히군. 그러니까 난 당신의 자살 임무에 휩쓸린 총알바디 경호원이었던 건가? 미안해요. 레이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믿어요. 날 믿어. 도훈이 비웃으며 총을 장전했습니다. 철컥. 그 믿음이 총알을 얼마나 막아줄지 두고 보죠. 밖에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도훈이 레이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 통증에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사고모 고지대로 갑니다. 거기 옛 통신 중개소가 있어. 운이 좋으면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동굴을 뛰쳐나와 울창한 침엽수림으로 달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그것은 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그들의 발자국은 피에 굶주린 사냥개들에게 완벽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빨리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도훈이 재촉하며 거칠게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레이첼은 허벅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달렸습니다. 붕대 위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훈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훈, 날 버려요. 레이첼이 나무에 기대며 헐떡였습니다. 이 칩 가져가요. 당신 혼자라면 살 수 있어요. 내 목숨보다 임무가 중요해요. 도훈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다시 끌고 갔습니다. 757에서는 동료를 집에 데려가는 게 최우선 임무입니다. 그 칩이 세상을 구하든 말든 난 당신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 말에 레이첼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그녀의 세계에서 이 남자의 무모하리만치 우직한 충성심은 낯설지만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타항 총알 하나가 도훈의 어깨를 스치고 옆 나무에 박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엎드려 도훈이 소리치며 레이첼을 눈밭으로 눌렀습니다. 전방 바위 뒤에서 설상 위장복을 입은 용병 5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나와라 밀러 대위. 확성기를 통해 러시아 억양 섞인 영어 음성이 울렸습니다. 칩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내 한국인 남자친구는 가죽을 벗겨 코트로 만들어주마. 도훈이 레이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얕은 눈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은 고지대를 점령했고 화력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나 믿습니까? 도훈이 용병들 머리 위쪽, 거대하게 쌓인 눈더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믿냐고 물었습니다. 믿어요. 레이첼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귀마가. 도훈은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머리 위 눈 덮인 절벽을 향해서였습니다. 탕탕탕 세 발의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어젯밤 폭설로 위태롭게 쌓여있던 눈덩이들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맞췄군 죽여라. 적대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머리 위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눈사태다 피해. 거대한 눈의 해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5명의 용병을 덮쳤습니다. 뛰어. 도훈이 레이첼을 끌어안고 반대편 비탈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얀 눈의 폭풍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들은 스키 선수처럼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인공 눈사태는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들을 원래 목표와는 먼 깊은 계곡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계곡 아래는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빽빽한 원시림이었습니다. 도훈은 덤불 속에 레이첼을 숨겼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레이첼이 웃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고작 5명 죽이려고 눈사태를 일으켜 우리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걸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훈이 피식 웃으며 어깨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스친 상처라 다행이지만 피는 꽤 흘렀습니다. 놈들이 다시 올 거예요. 눈사태로 블랙맘바를 다 죽일 순 없어요. 레이첼이 불안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 안 갑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사냥한다. 도훈이 배낭을 뒤집었습니다. 남은 낙하산줄, 헬기 잔해에서 주운 날카로운 금속 조각, 뾰족한 나뭇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미끼가 되어 주십시오. 도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레이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농담입니다. 여기 앉아서 이 총 들고 있으십시오. 내가 아닌 놈이 보이면 무조건 쏘세요. 망설이지 말고. 도훈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5분 만에 그는 주변을 죽음의 덫으로 바꿨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린 시체에서 챙긴 수류탄을 이용한 인계철선 트리필에 눈 밑에 숨겨진 꼬챙이 함정, 칠곡시일 특전사의 게릴라 전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지형지물을 무기로 바꾸는 것. 30분 후 2차 추격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생선 가시 대형으로 흩어져 접근했습니다. 조심해, 이놈 전문가다. 적대장이 무정의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지키는 늑대에게 조심성이란 통하지 않았습니다. 툭! 한 놈의 발이 거미줄 같은 낚싯줄을 건드렸습니다. 휘어졌던 나뭇가지가 튕겨나가며 놈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놈은 옆에 꼬챙이 함정으로 넘어졌습니다. 악! 비명이 숲을 갈랐습니다. 적들의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당황하지 마, 위치 사수해. 탕!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기관총 사수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도훈은 유령처럼 나무 위를 오가며 하나씩 적을 제거했습니다. 레이첼은 덤불 속에 숨어 총을 꽉 쥐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훈의 전투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처절하고 간결하고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칼로, 맨손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적을 죽이는 죽음의 춤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멀리서 매복해 있던 저격수가 레이첼의 금발머리가 덤불 사이로 반짝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조준경 십자선을 그녀의 머리에 맞췄습니다. 잘 가라, 미녀.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총알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덤불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레이첼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총성과는 다른 살을 파고드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 도훈의 몸이 굳어지더니 뒤로 튕겨 레이첼을 덮쳤습니다. 도훈, 레이첼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피, 엄청난 양의 피가 그의 오른쪽 가슴에서 솟구쳐 나와 하얀 위장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가 그녀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도훈이 쿨러럭거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했습니다. 도망, 쳐? 레이첼의 손에 도훈이 떨어뜨린 저격총이 잡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며 그녀 안에 잠자던 아드레날린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현장 요원은 아니었지만 사격 훈련은 받았습니다. 그녀는 총구에서 불꽃이 번쩍인 곳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탕탕탕, 그녀는 탄창을 비울 기세로 난사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놈이 도망쳤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도훈에게 돌아와 상처를 눌렀습니다. 죽으면 안 돼. 날 집에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 거짓말쟁이. 도훈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얼음 여왕이 상처 입은 늑대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업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헬기 잔해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조각 혹은 기체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힘겹게 도훈을 판자 위로 끌어올리고 낙하산 줄로 묶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레이첼은 이를 악물고 판자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상처가 찢어져 불에 타는 듯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얀 설원 위에 붉은 핏자국을 길게 남기며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집이었지만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도훈을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썩은 나무와 주머니 속 서류들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귀중한 빛과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도훈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총상은 퉁퉁 붓고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총알이 패나 갈비뼈를 건드린 듯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을 빼야 해. 레이첼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수술이라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을 뒤져먹다 남은 보드카 한 병을 찾았습니다. 사냥꾼의 집다운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도훈의 단검에 술을 붓고 불에 달궈 칼날을 시뻘겋게 만들었습니다. 도훈, 내 말 들려요. 그녀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엄청 아플 거예요. 죽지 말고 버텨요. 도훈이 실눈을 뜨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해봐. 당신 손 예쁘니까 흉터 남기지 말고. 레이첼은 심호흡을 하고 남은 술을 상처에 들이부어 소독했습니다. 도훈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궈진 칼날을 상처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쳐 그녀의 손을 적셨습니다. 끄아. 도훈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탁자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맺혀졌습니다. 쨍그랑 총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레이첼은 급히 생존 키트의 바늘과 실로 상처를 꿰맸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흉한 바느질이었지만 그의 내장이 쏟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온몸도 그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훈은 기절했지만 호흡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옆에 누워 그를 껴안고 밤새 천을 나누었습니다. 꿈속에서 도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풍기는 피 냄새는 파리 때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푸른 눈동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 떼였습니다.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 사이로 블랙맘바의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늑대 울음소리에 레이첼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아 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니 늑대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포식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웅! 스노모빌의 엔진 소리. 놈들이 왔습니다. 일어나요. 도움 가야 해요. 레이첼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해졌습니다. 일으켜줘. 더 이상 걸어서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도훈은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스노모빌을 발견했습니다. 시동 걸리는지 확인해. 레이첼이 달려가 시동줄을 당겼습니다. 푸드득, 틱.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총알이 나무 벽을 뚫고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파편들이 튀었습니다. 술, 도훈이 남은 보드카 병을 가리켰습니다. 레이첼이 술을 연료통에 붓고 차체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다시 줄을 당겼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포효했습니다. 도훈이 절뚝거리며 운전석에 앉고 레이첼을 뒤에 태웠습니다. 꽉 잡아 스노모빌이 창고문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오두막이 수류탄 폭발로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그들은 눈보라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설원 위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맘바의 최신형 스노모빌 3대가 기관총을 쏘아대며 맹추격해왔습니다. 도훈은 미친 듯이 운전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고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의 운전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역해,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레이첼이 몸을 돌려 도훈의 어깨에 총을 거치하고 뒤를 향해 쐈습니다. 선두 차량의 운전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스노모빌이 중심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으며 거대한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대는 거머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전방에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 호수였습니다. 얼음이 얇아요. 빠질 거예요. 레이첼이 경고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기회야. 도훈이 스로틀을 최대로 당기며 호수 위로 돌진했습니다. 스노모빌이 미끄러운 빙판 위를 질주했습니다. 차체 아래서 우지끈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적의 스노모빌 두 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기를 가득 실은 놈들의 차는 도훈의 차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뛰어내릴 준비해? 도훈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호수 한가운데서요. 날 믿어. 도훈이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스노모빌이 가로로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그와 레이첼은 차에서 굴러떨어져 빙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적의 차량들이 멈추지 못하고 고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도훈은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적을 쏘는 게 아니라 방금 버린 자신의 스노모빌 연료통을 겨냥했습니다. 쾅 폭발은 크지 않았지만 그 충격파와 열기는 호수 중앙의 엘베의 얇은 얼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적의 스노모빌 두 대가 쩍 갈라진 얼음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영하의 얼음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비명소리는 물이 다시 얼어붙으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훈과 레이첼은 죽음의 구멍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빙판 위에 널브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미친놈이야. 레이첼이 울다가 웃으며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 고맙군. 도훈이 씩 웃었지만 이내 붉은 피를 한 웅큼 토해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반대편 기슭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땅을 밟는 순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신을 검은 전술 장비로 감싸고 해골 마스크를 쓴 거고
손에는 중기관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블랙 맘바의 리더,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이퍼 바이펄였습니다. 게임 오버다, 늑대 새끼야. 바이퍼의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용병들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죽음의 얼음호수, 앞에는 군단,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침 내놓으면 시체는 온전하게 남겨주지. 바이퍼가 다가오며 총구를 도훈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레이첼이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아래로는 급류가 흐르는 강이 보였습니다. 유속이 빨라 얼지 않는 강물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50m. 뛰어내리면 생존 확률 1%. 여기 남으면 생존 확률 0%. 대위, 수영할 줄 압니까? 도훈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 줄은 알지만 물이 너무 차가운데. 내 손 꽉 잡아요. 새 센다. 바이퍼가 눈치챘습니다. 쏴 다리를 쏴버려. 하나, 둘, 셋. 도훈과 레이첼은 동시에 절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들이 그들이 서 있던 땅을 파헤치는 순간 그들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추락의 공포, 귓가를 때리는 바람, 그리고 풍덩 뼛속까지 얼리는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급류가 그들을 휩쓸고 가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도훈이었지만 그는 레이첼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으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2km 정도 떠내려간 뒤에야 도훈이 강가 나무 뿌리를 잡고 기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갈밭에 쓰러진 두 사람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덜덜 떨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첼의 무정이가 지직거렸습니다. 물에 젖어 고장난 줄 알았는데 충격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메이데이, 여기는 알파, 들리나? 도훈이 무전기에 대고 헐떡였습니다. 알파? 여기는 K16 기지 들린다. 위치. 끊어질 듯 말 듯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좌표, 북위 38도, 악마의 계곡, 긴급 구조 요청. 수신 완료, 구조 헬기 출발한다. 예상 시간 30분, 위치 사수하라. 30분,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퍼와 그의 군단은 그 30분을 그냥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의 헬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옛 국경 초소 폐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전쟁 때 쓰다 버려진 돌로 된 요새였습니다. 30분, 여기서 죽기 살기로 버텨야 합니다. 도훈이 남은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소총 탄창 2개, 권총 탄창 1개, 천탄창 1개, 수류탄 1발. 레이첼이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터져 강물에 감염되었고 고열로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쉬어요. 내가 경계 설게요. 레이첼이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죽었어. 도훈이 힘겹게 웃으며 권총을 건넸습니다. 만약 놈들이 뚫고 들어오면 마지막 한 발은 당신을 위해 써요. 생포당하지 마십시오. 놈들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잖습니까?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받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든. 밥 사요. 아주 맛있는 걸로. 곰고기나 전투식량 말고. 좋아.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사주지. 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용병들이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선두에는 유탄 발사기를 든 바이퍼가 있었습니다. 노크 좀 해볼까? 놈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쾅, 초소의 나무, 문이 박살났습니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훈과 레이첼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무너진 벽을 엄폐물 삼아 정확하게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도훈의 눈은 과다출혈로 흐릿해졌지만 그가 쏘는 총알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설랑이었고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총알이 없어 레이첼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틱틱 소리만 났습니다. 바이퍼가 뚫린 벽으로 들어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 커플 나부랭이들. 그가 레이첼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도훈이 몸을 날려 그녀 앞을 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단검을 뽑아들고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바이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이퍼가 발포했습니다. 총알이 도훈의 어깨를 뚫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고들어 단검을 바이퍼의 어깨에 박아 넣었고 둘은 먼지 구덩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힘에서 밀린 도훈이 바이퍼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바이퍼가 도훈의 상처를 가격하고 그를 밀쳐낸 뒤 총을 들어 확인 사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탕바이퍼가 멈칫하더니 이마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습니다. 그의 뒤에 레이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권총을 꽉 쥔 채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발을 자신이 아닌 적을 위해 썼습니다. 동시에 머리 위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굉음을 냈습니다. 강력한 탐조등 빛이 요새를 비췄습니다. 여기는 구조팀 알파 지역 확보 무기를 버려라. 한미연합 특수부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잔당들을 제압했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누워 쏟아지는 빛과 자신에게 달려오는 레이첼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도훈, 눈 떠요. 자면 안 돼. 도훈이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졸려? 안 돼 밥 사준다며 이 나쁜 자식아. 일어나. 레이첼의 절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국군 수도병원. 레이첼이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VIP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숲속에서의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침대 위 도훈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안색은 좋아 보였습니다. 빛 받으러 왔나? 도훈이 고개를 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자가 꽤 붙었거든요. 레이첼이 꽃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신청서 냈다면서요? 네, 싸움은 지겹도록 했으니 고깃집이나 차릴까 합니다. 그래야 빚 갚기가 수월할 테니. 레이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음을 녹이는 태양처럼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VIP 고객이 되어줄게요. 늑대 상사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옥을 함께 건너 천국을 찾은 두 사람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포근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끝 여러분, 강도훈 상사와 레이첼 대위의 치열했던 생존기. 어떠셨나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상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마치 눈 녹은 뒤 찾아온 봄 기온처럼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태도와 인간애에 대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도훈과 레이첼이 불시착했던 그 설상과도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의 폭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살을 내는 듯한 고독의 추위가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레이첼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레이첼을 업고 걸었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라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레이첼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걷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난처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국적도, 배경도, 성격도 달랐던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 그 극한의 상황은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본질만을 남겼습니다. 영하 30도의 동굴 속에서 그들이 서로를 껴안았을 때 거기에는 미군 장교도 한국 특수부대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두 생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배경이나 겉모습 혹은 첫인상만으로 벽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와 치유는 그 벽을 허물고 서로의 천을 나눌 때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오만함을 내려놓고 타인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혹한을 견뎌낼 온기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도운 혼자였다면 혹은 레이첼 혼자였다면 그들은 결코 그 산을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운의 강인함이 레이첼을 지켰고 레이첼의 섬세함과 기지가 도운을 살렸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업어줄 사람, 그리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기꺼이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각자 도생을 강요하지만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을 이 이야기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도운과 레이첼이 그랬듯 이 추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딘다면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더 이상 춥지 않게 느껴지는 그날, 따뜻한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30.5도의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창작된 픽션이며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와 생존 기술을 교육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야기 속의 상황을 무리하게 모방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용기와 사랑의 메시지만을 가슴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감동이 식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더 가슴 뜨겁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